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저도 30대 후반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잘 돼가고 계신데요. 이분은 거의 40년 동안을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또 신용 불량자, 또 결혼에 좀 실패.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시다고 해요. 오늘 이 소중한 분을 모셔서 이분의 삶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제, 이분이 지금 타로도 하시는데 누구나 다 한 2개월 내에 타로로 월 한 200 이상 버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오지안이라고 하고요. 지금 유튜버 타로마스터 나나로 활동 중입니다. 굉장히 밝죠?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 이렇게 밝고, 이렇게 텐션이 항상 업돼 있어서, 네. 이렇게 힘든 시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네, 맞아요. 이분의 책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저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 시기를 있었고, 또 이걸 잘 극복해내셔서 너무 이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모셨어요. 오지아님, 얘기하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지아님의 어려적 시절 굉장히 힘드셨다 그러는데, 단칸반 생활 참 오래 하셨다 그래요? 네, 맞아요. 많이 가난했나요? 제가 원래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었거든요. 네.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좀 많이 있었고요. 왜요? 엄마하고 아빠가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네. 거기서 좀 많이 다투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광주에 살 때는 단칸방 아니고 방이 2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할머니네 집에 보내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으로요? 네, 네. 인천으로 왔을 때 이제 그때 단칸방 생활을 계속 중학교 때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네, 5명이 단칸방에서 많이. 그 책 내용을 보면 자고 일어나면 다른 집에 와 있다는데 그건 네네.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도 할머니네 집에 자주 가 있었고, 저를 계속 부산이던 어떤 작은 엄마네 집에 또 광주에 있었거든요. 거기도 자고 일어나면 광주고 부산이고 저희 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네 집에 서 세 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자꾸 집에 없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네. 낯선 환경에서 내가 내 의지와 생각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네, 힘든 상황이 참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버틴다는 것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남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크고 나니까 나만 그랬었구나. 나만 그렇게 이동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도 그게 힘든지는 몰랐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어린이날 참 부모님 힘들 때는 그 우리 어린이 대원 가는 게 참 소원이었는데 못 거기도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럼 저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못 가봤어요. 저 근데 사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가본 적이 있다며요. 네, 맞아요. 수학여행 고등학교 때인데 어, 엄마 수학여행 가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엄마가 그때 엄마 좀 사정이 어려워. 그래서 그래, 그럼 안 갈게. 그리고서는 친구랑 또 안 가는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못 가는 애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그냥 학교 내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굉장히 착했네요. 저는 나 수능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막 짜증 냈거든요. 짜증내셨어요? 되게 착하시네.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학교에 있지 뭐. 되게 착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잠시 뭐 신문 배달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고3 때 저는 상업고등학교,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거기 들어가서 그냥 꿈이 사실 회사원이었어요. 되게 작았죠. 소박한데 회사원이어서 그냥 꿈이 회사원이니까 그냥 고3 때부터 대학교를 안 갈 거니까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막 냈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초안서를 써주시는 그때 네. 있어가지고 그때 고3 때부터 일을 시작했죠. 19살 때부터. 초급 받았을 때 어땠어요, 기분? 그때 첫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진짜 70만 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관례가 있잖아요. 선물을 사야 되는데 첫 월급 때 그래서 내복 샀어요. 엄마 아빠 빨간 내복? 네, 사드리고 저도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티를 사면 돈이 붙는다 그래서 맞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샀었어요. 음, 그때 이제 인천으로 완전 와서 집이 방 3칸에 이제 옮겨가서 이제 그때부터 분리된 방을 썼고 그때부터 생활을 했었죠. 그때 뭐 정규직이었나요?
아,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가 100일 동안 그 인턴 생활이 인턴? 있었고요. 첫 직장은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격리과였었는데 9개월 정도 다니고 잠깐 쉬는 타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취업을 나가죠. 인생의 삶의 이렇게 분기점을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게 네네. 이벤트가 결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혼 좀 일찍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연애 안 하고 남자 별로 안 좋아했었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20살 때 네. 첫사랑을 만났는데 아, 첫사랑이랑은 원래 결혼은 해야 되고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에요, 정말. 그래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첫사랑이랑 연애를 3년간 하고 그냥 3년이 되던 해 결혼을 했는데 그게 네, 결혼했죠. 그게 그러니까 한 3년 연애해서 지금 23살에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저 잘 살았었는데 조금 뭔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렸었고 다 큰 줄 알았더니 다 큰 게 아니었었고 또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인간관계라든지 뭐 그 다른- 남자분도 나이는 같았어요? 아니요, 저보다 5살 위였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이제 가정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또 힘들으셨나 봐요. 그 가정에서 또 술도 많이 드셨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네네. 언제 이렇게 많이 드셨던 거예요? 술은? 술은 저는 저의 엄마 쪽의 유전자가 술을 정말 잘 드시는 간 해독이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어, 그걸 물려받아서 술을 잘 먹는지 몰랐는데 20살 때부터 술 같이 사회생활 하면서 시작했는데 거의 매일매일 거의 매일. 네, 그게 회사의 그 업무의 연장인 줄 알고 매일 쫓아가고 안 오면 안 된다 그러고 회식이니까 빠지면 안 된다. 넌 막내잖아. 넌 먹고 와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술을 먹었고 당연히 술을 잘 먹으니까 점점 늘죠. 잘 먹어요. 매일매일 그래.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늘죠. 그래서 그게 되게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살 때까지 아마 술 그래요? 먹었었어요. 많이 먹으면 몇 병까지 저요? 먹었어요? 그리고 탁자에 줄을 세워야 되는데 병수 잘 모르겠어요. 세지를 못할 만큼. 지금은 술 끊었습니다. 저 지금 술 끊은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정신이 너무 맑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네.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뭐 계기가 있었어요? 술 끊기가? 계기가 기분이 좋아도 술이 막 먹고 싶고 기분이 나빠도 먹고 싶은 게 술이거든요. 이게 몸에 중독이 됐으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사실 그때가 너무 좋은 게 취업을 했는데 면접에서 제가 붙은 거예요. 그때 좀 옮겨가야 될 사정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술을 좋아서. 먹어서 친구랑 술 먹으러 가자고 기분 좋으니까 내가 살게 이러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근데 술 먹고 맨날 울고 뭐 이렇게 얘기 많고 주사 부리는 거 아니? 이러는 거죠. 친구가? 네, 그래서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얘기가 그날은 이상하게 딱 뇌리에 꽂히는 거죠. 그래? 내가 주사를 한다고? 내가 운다고? 난 그런 적 없어. 몰랐어요 정말? 정말 알았어도 모르는 척했죠. 아니 사실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내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니? 그랬더니 그래 너 좀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아 끊어야겠다.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다음날부터 아 난 이제 술 안 먹어. 아니 못 먹는 사람은 변하겠다. 그 친구분의 그 한마디가 정말 근데 그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그 뒤로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입에 달고 저는 술을 원래 원체 못 먹습니다. 그래요? 먹을 수가 없는 체질이에요. 이 얘기를 달고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 그냥 평생을 술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먹어요 저는. 근데 사회 사는데 힘들지 않냐 하는데 그냥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못 먹는데 노하우가 생겨서 또 잘 섞여서 또 잘 놉니다. 앞으로도 술은 멀리 네, 하셨으면 술은 좋겠어요. 이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확실히 끊었어요. 예전에 저도 30대 후반대에서 40대 초반에 빚이 많아서 네. 신용불량자가 돼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 오지아님도 신용불량자가 였다며요. 언제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네, 어떤 돈을 쓴 거예요? 아, 제가 그런 실패를 겪고 결혼에 실패를 겪고 좀 돌팔구를 좀 찾아야 하는데 그게 공부였어요. 사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가서 약간 대학교 갈증이 있었는데 그때 28살 때 나 뭔가 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그게 야간대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4년 동안 야간대학을 다니고 오전에는 회사 나가고 네.
그걸 4년 동안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어렸었어요. 그래서 돈에 좀 그런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학자금을 빌려서 4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게 나중에 다 끝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정산을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 정도 했었는데 대략? 그때 당시에 3,000? 3,600 정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는. 내가 언제 이걸 다 썼지? 근데 매달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이제 상환이 나오거든요. 졸업을 하면. 근데 저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하고 원금하고 갚는데도 잘 안 돼. 그게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 회복 쪽도 알아보고 했는데 계속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가는 사람 죽겠구나 아니면 이러다가는 인생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회생 신청을 했었어요. 저는 열심히 갚을 테니까 원금하고 이걸 조금 시간을 달라 해서 이제 개인 회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게 파산하고 회생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원금 같은 거 이제 시간 5년 동안 줄게. 그동안 너가 만약에 3,600이면 3,600을 다 갚아. 원금만? 네, 원금하고 이제 거기 있는 돈을 그리고 파산 같은 경우는 원금 자체를 완전 탕감해주는 네 그거를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제 원금 다 갚고 그 대신에 직장 생활을 꼭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네, 회생한 동안 회사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매달 55만 원씩 갚아. 그래서 회사를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다녔고 회사를 5년 동안 더 열심히 다녔고 갚았고 5년 동안. 그럼 그게 다 갚은 게 몇 년 전이죠? 38살 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2-3년? 2-3년밖에 안 됐네요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드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든 가정을 또 힘든 가정, 또 결혼의 실패, 또 알코올 비슷한 중독, 비슷한 중독인데 또 신용 불량. 그래서 네. 또 그 각기에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게 거의 4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정말 힘든 그 긴 터널을 이제 지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 책인데요. 40의 1인 창업가가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신용불량을 탈출하고 사업가로 독립한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게 작년에 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41살이니까 40살, 딱 40의 1인 창업가가 이제 되셨어요. 어때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고 사는 느낌이 팍팍 들고 그래 보여요.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직장을 좀 오래 다녔었는데 직장인이 아니고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뛰게 되고 막 의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힘든 삶을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어떻게 1인 창업가가 됐어요? 정말 근데 돈이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긴장이 풀렸었구나. 그죠? 네. 허리가 아픈데 이거는 도통 아픈 이유까지 모르고 이 변명도 모르는 거죠.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네, 8개월 동안 독한 주사를 맞고 도수 치료도 했는데 안 낫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가보라고 했는데 갔는데 디스크가 아니고 협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근육이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뼈가 붙어 있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고 나서 이게 돈을 다 해결하고 나니까 몸이 아프네? 건강을 또 잃네? 라는 그런 그죠. 절망스러운 순간이 오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수술을 하려고 그만뒀었어요. 작년 2월이죠. 2월 코로나가 터졌죠? 네. 그때 저는 2월 28일 날 회사 퇴사였는데 또 맞물리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집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한 2-3달 지났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허리가 낫더라고요. 그래요? 수술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회사를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 네, 코로나니까 자리가 아무 데도 없어. 그렇죠. 알바하려는 날도 없어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 요번에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못 나가는 거 책이라도 쓰자. 그래서 책을 쓰게 됐죠. 그래요. 책을 썼는데 네.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생기죠. 이거 생기네? 책 전자책인데 그래요. 종이책 출판은 되게 조금 비용이라든지 그쵸. 재고라든지 이런 게 드는데요. 전자책은 PDF로 이렇게 바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서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그런 시장을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가 보자. 그게 첫 번째가 전자책을 만들어 그래요. 보자라는 거죠. 이거 수익도 나요. 많이 팔렸어요? 의외로 나가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책자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자책이라고 해서 이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사서 읽어보시면 이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어떻게 이름 창업가가 됐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